안녕하세요. 안경입니다. 맞춤형 화장품 조제관리사 시험 대비를 위한 특별시험 객관식 문제풀이 41번부터 50번까지 진행하겠습니다. 41번 우수 화장품 제조 및 품질 관리 기준에서 규정하는 작업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바닥, 벽, 천장은 가능한 청소가 쉽게 매끄러운 평면을 지니고 소독제 등의 부식성에 저항력이 있어야 한다. 맞는 얘기입니다. 매끄러운 것이 먼지가 잘 앉기가 쉽지 않겠죠? 그래서 매끄러운, 거칠지 않아야 한다라는 거 기억을 해주시고, 소독제 등의 부식성에, 소독제를 이렇게 발랐을 때 부식되거나 그러지 않아야 한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맞는 얘기입니다. 일부분만 환기가 되고 청결해야 한다? 이상하죠? 일부분만 환기에 대해서 이상하다고 생각을 들어야 되고요. 외부와 연결된 문은 가능한 열리지 않도록 한다. 문이 아니라 창문입니다. 작업소 내의 외관 표면은 가능한 매끄럽게 설계하고 청소가 쉽도록 설계돼야 하고 소독제의 부식성에 저항력이 있어야 한다가 맞겠죠. 수세실과 화장실은 멀리 설치하고 멀리 설치해야 될 필요가 있을까요? 생산구역과 분리되어 있는 건 맞지만 멀리 설치하는 거가 틀린 설명이기 때문에 여기서 5번은 틀린 문항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CGMP 자체의 원문을 정리해 놓았습니다. CGMP 제8조의 시설 파트에 나와 있는 작업소의 기준에 대한 얘기들 정확하게 아셔야 합니다. 1번 제조하는 화장품의 종류 제형에 따라 적절히 구분되어 있어 교차 오염 우려가 없을 것이라는 조건이 있네요. 화장품을 토너를 만들고 있습니다. 근데 바로 옆에서 화장품 가루가 날리는 파우더 제형을 만들고 있네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가루가 날려서 토너가 오염이 되겠죠? 이러한 교차 오염이 없게끔 종류와 제형에 따라서 구분을 해야 한다라는 조건이 있겠고요. 바닥, 벽, 천장은 가능한 청소하기 쉽도록 매끄러운 표면을 지닌다 말씀드렸던 거고요. 환기가 잘 되고 청결할 것, 외부와 연결된 창문은 가능한 한 열리지 않도록 할 것. 이거 무슨 얘기일까요? 창문은 열리지 않도록 하는 게 맞습니다. 문이 아니라 창문이고요. 꼭 창문을 만들지 말아야 된다. 이러한 조건은 아닙니다. 창문은 열리지 않도록 이렇게 하면 되고요. 근데 환기가 잘 돼야 된대요. 그럼 상식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거는 조금 다르겠죠? 우리는 보통 창문을 열어서 환기를 하잖아요, 집에서. 그런데 여기에서 CGMP에서 요구하는 환기라고 하는 것은 창문에 의한 환기가 아닙니다. 그러면 뭐에 의한 환기다? 바로 공기조화시설, 공조장치에 의한 환기다라는 것까지 정리를 해주셔야 됩니다. 작업소 내의 외관 표면은 가능한 매끄럽게 설계하고 청소 소독제의 부식성에 저항력이 있을 것, 없을 것이 아니라 있어야 합니다. 6번째, 수세실과 화장실은 접근이 쉬워야 하나? 접근이 쉬워야 합니다. 멀리 지으면 안 됩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오염될 수 있기 때문에 생산구역과 반드시 분리되어 있어야 한다. 구분에 대한 정의 정확하게 알아주시고요. 분리는 룸으로서 구분되어 있는 걸 얘기를 하겠죠. 그래서 생산구역과 반드시 분리되어 있어야 한다라는 거. 작업소 전체에 적절한 조명을 설치하고 조명이 파손될 경우를 대비해서 그러한 보호할 수 있는 처리 절차를 마련을 해라. 제품의 오염을 방지하고 적절한 온도, 습도를 유지할 수 있는 공기조화 시설 등 적절한 환기 시설을 갖출 것. 아까 설명드렸죠? 창문에 의한 환기가 아니다. 이런 공기조화 시설에 의한 거다. 정리 같이 해주시고요. 각 제조구역별 청소 및 위생관리 절차에 따라 효능이 입증된 세척제 및 소독제를 사용할 것. 또한 제품의 품질에 영향을 주지 않는 소모품을 사용할 것. 여기까지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42번 우수 화장품 제조 및 품질 관리 기준에서 규정하는 직원의 위생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적절한 위생관리 기준 및 절차를 마련하고 제조소 내의 제조부서 직원만 뭐뭐만 반드시 필수적으로 이런 말이 좀 나오면 주의 깊게 살펴봐야 되는데요. 모든 직원이지 제조부서 직원만 얘기하는 건 아니겠죠. 틀린 얘기죠. 작업소 내의 모든 직원은 화장품의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규정된 작업복을 착용해야 된다. 여기까지 맞습니다. 단, 보관소 내의 직원은 예외이다? 그럴까요?
모든 직원이 되겠죠. 따라서 보관소와 작업소 모두 포함되기 때문에 틀린 문항입니다. 보관소 내의 모든 직원은 화장품의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음식물 등을 반입해서는 안 된다. 단 작업소 내의 직원은 예외다. 아니 된다까지는 또 맞는 얘기예요. 하지만 단이 틀렸죠. 모든 직원이 음식물 등을 반입해서는 안 됩니다. 4번 제조구역별 접근 권한이 없는 작업원은 제조관리 및 보관구역 내에 반드시 들어가지 않도록 한다. 자, 들어가지 않도록 하는 거 맞습니다. 5번 살펴볼게요. 방문객은 사전에 직원 위생에 대한 교육을 받고 복장 규정에 따라 복장을 갖추면 제조구역에 출입할 수 있다. 답은 5번인데요. 여기에서 4번 같은 경우에 반드시라는 말을 조금 빼주셔도 될 것 같고요. 왜냐하면 접근 권한이 없는 작업원은 되도록 들어가지 않다가 맞습니다. 여기서 틀린 문장이 아니라 지금 옳은 거 찾는 거니까 맞네요. 4번이 틀린 이유는 반드시 때문에 틀렸습니다. 반드시가 아니라 되도록 들어가지 않도록 한다가 맞습니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영업을 한다든가 신입사원 교육을 진행할 때는 제조구역별 접근 권한이 없는 작업원이어도 갈 수밖에 없겠죠. 하지만 이 사람들이 그냥 가면 안 되고요. 직원 위생 교육을 다 받아야 되고 복장을 다 갖춰야 됩니다. 또한 접근 권한이 있는 작업원이 대동을 해야 됩니다. 반드시 왜 언제 어떻게 이제 갔는지에 대해서 언제 들어왔다 언제 나갔는지에 대해서 다 기록을 해야 되고 반드시 따라다녀야 한다는 것도 정리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CGMP 원문에 대한 거 따로 정리해 놨으니까 요거 한번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말씀 안 드린 게 3번. 피부에 외상이 있거나 질병에 걸린 직원은 건강이 양호해지거나 화장품의 품질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의사의 소견이 있기 전까지는 화장품과 직접적으로 접촉되지 않도록 격리되어야 한다. 자, 화장품의 어떤 품질 관리를 위해서 이러한 병이 있는 직원들은 화장품과 직접 접촉이 되는 것들은 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 참고해 주시고요. 네, 나머지 정리했던 내용이니까 다음 문제 풀겠습니다. 소용량 맞춤형 화장품 또는 비매품 맞춤형 화장품의 1차 포장, 2차 포장에 표시 기재해야 하는 사항으로 적당하지 않은 것은 자, 1차냐 2차냐 또는이 나왔으니까 1차에 하든 2차에 하든 상관없다는 얘기입니다. 1차 포장, 2차 포장을 구분하는 게 뭐예요? 바로 내용물과 직접 접촉하는 포장이다. 1차 포장이 되겠죠? 네, 그거 다시 한번 정리해 주시고 일단 맞춤형 화장품 소용량 비매품이기 때문에 기재해야 되는 사항이 다른데요. 살펴보면 화장품의 명칭, 맞춤형 화장품 판매업자의 상호, 화장품 책임 판매업자의 상호, 가격, 제조번호와 사용기한 또는 개봉 후 사용기간이 나와 있는데요. 일반 화장품, 소용량의 화장품, 비매품, 자, 샘플 같은 이러한 견본품의 경우에는 자, 일반 화장품 소용량이라고 하면 10ml 이하 또는 10g 이하가 되겠죠. 맞춤형이 아니라 모든 화장품에서의 얘기를 할 때는 반드시 1차 포장에 기재해야 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바로 뭐예요? 화장품의 명칭과 영업자의 상호, 제조번호, 사용기한 또는 개봉 후 사용기간을 반드시 1차 포장에 해야 합니다. 그리고 1차 또는 2차 포장에 기재해야 되는 사항이 바로 가격이죠. 그런데 맞춤형 화장품의 경우에는 여기에서 영업자의 상호가 아니라 바로 맞춤형 화장품 판매업자의 상호만 넣으면 됩니다. 일반 화장품은 10g, 10ml 이하의 소용량일 경우 1차 포장에 영업자의 상호를 다 표시 기재해야 합니다. 즉, 화장품 제조업자와 화장품 책임 판매업자를 둘 다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같이 비교해서 정리해 주세요. 답은 3번이 되겠죠. 천연 화장품 및 유기농 화장품의 용기와 포장에 사용할 수 없는 플라스틱 재질로 정하고 있는 것은 자, 용기 포장에 사용할 수 없는 재질입니다. 천연 화장품과 유기농 화장품에 관한 사항들은 상세한 내용까지 전부 숙지를 해주셔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1차 시험에서도 그랬고 특별 시험에서도 천연 화장품, 유기농 화장품 굉장히 중요한
부분으로 이렇게 문제가 출제가 되었으니까요. 정확하게 이 내용뿐만 아니라 찾아서 공부를 해주시면 좋겠고요. 용기 포장에 사용할 수 없는 재질은요. 일단 폴리염화 비닐, 폴리스틸렌 폼입니다. 자, 용기와 포장에 염화 비닐, 폴리염화 비닐, PVC, 폴리스틸렌 폼을 사용할 수 없다라는 조건이 있고요. 또한 이 용기 포장에 대한 사항에서 유기농 원료는 다른 원료와 표시 구분해서 보관을 해야 하고, 또 표시 및 포장 전 상태의 유기농 화장품은 다른 화장품과 혼동되지 않도록 구분해서 보관을 해야 된다라는 기준이 존재합니다. 정확히 이해해 주십시오. 45번 우수 화장품 제조 및 품질 관리 기준 해설서에서는 설비 세척 후에 실시하는 세척 확인 방법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다. 그 설명이 옳은 것은, 자, 반드시 설비를 세척한 후에는 판정이라고 하는 것을 합니다. 이 판정에 대한 기준이 바로 해설서 가이드라인에 나와 있는데요. 그 내용을 알면, 그 내용은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에요. 그 내용을 정확하게 정리를 해주시면 이 문항은 어렵지 않게 풀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자, 그 부분 정리해 보는 걸로 할게요. 자, 일단 세척은 반드시 세척 후에는 확인한다, 판정한다가 원칙이고요. 자, 첫 번째로 해야 되는 게 유감 판정입니다. 눈으로 확인해 보는 거고, 두 번째 닦아내기 판정입니다. 근데 이 닦아내기는요, 천으로 진행을 하는데 무진포, 즉 먼지가 나지 않는 무진포를 사용합니다. 또는 알코올솜이나 거즈를 사용하는데요. 이러한 닦아내기 판정을 할 때 무진포의 색깔은 그 원료의 어떤 색깔에 따라서, 만약에 원료가 하얀색이다, 거기에서 사용되는, 공정에서 사용되는 원료가 하얀색이다 그러면 까만색을 쓰면 되겠고, 만약에 까만색이다 그러면 하얀 천, 하얀 무진포를 사용하면 되겠죠.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 세 번째로 린스액의 화학 분석인데요. 이거는 필수적으로 해야 하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게 왜 하냐면 복잡하지만 수치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러한 장점이 있는데요. 하지만 이게 남아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잔존하는 불용물을 정량할 수 없기 때문에 신뢰도가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되도록 쓰지 않는데, 다만 호스나 틈새기 같은 데는 육안으로 볼 수도 없고 닦아낼 수도 없는 그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린스액의 화학 분석을 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런 경우에도 반드시 미리 절차를 준비해서 필요할 때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내용을 머릿속에 정리해 주시면 어렵지 않게 푸실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품질 관리에 사용되는 표준품과 주요 시약의 용기에 기재되어야 하는 사항이 아닌 것은, 자, 요거 조금 헷갈리게 나왔는데요. 요런 부분들 반드시 필수적으로 기재해야 되는 사항들, 원자재 용기에 기재되어야 되는 사항, 지금 나온 표준품과 주요 시약 용기에 기재되어야 하는 사항 등 이런 것들은 정리를 잘 해주셔야 되고요. CGMP 원문에 다 나와 있습니다. 자, 답은 9의 1인데요. 한번 정리하는 걸로 마무리하겠습니다. 표준품과 주요 시약의 용기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자, 명칭, 일단 명칭이 있어야 합니다. 자, 구매일이 아니고요. 바로 개봉일입니다. 개봉을 언제 했는지, 그 다음에 이걸 다시 써야 되는 경우에, 그래서 중요한 건데요. 개봉일이 보관 조건이 만약에 있으면 보관 조건을 써야 하고요. 사용 기한, 언제까지 써야 하는지도 기재해야 합니다. 또한 직접 제조한 경우에는 여가, 제조자의 성명 또는 서명이 있어야 합니다. 여가라는 말이 좀 어렵게 나와 있는데 농도로 이해하시면 쉬우실 거예요. 자, 여가는 직접 제조한 경우 제조자의 성명, 여가, 제조자의 성명 또는 서명, 요것을 반드시 필수적으로 기재해야 된다라고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화장품에 대한 총호기성 생균수 시험 결과가 적합인 경우는, 자, 화장품, 유통 화장품 안전관리 기준에 대한 거 계속 문제가 많이 등장을 하고 계속해서 나올 문제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 유통화장품 안전관리 기준에서 미생물 한도에 대한 얘기들을 정확하게 이해해 주셔야 되고요. 영유아용 화장품과 그 다음에 눈화장용 화장품 같은 경우에는
1g당 1ml랑 50개 이하이면 됩니다. 뭐가? 총호기성 생균수가. 총호기성. 자, 호기성이라고 하는 것은 혐기성하고 반대죠. 공기, 산소를 좋아한다. 총호기성 생균수 가 500개 이하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물휴지는 세균과 진균 각각 100개 이하여야 되고요. 그 외에 나머지는 총호기성 생균수가 1000개 이하이면 됩니다. 그 다음에 반드시 불검출되어야 하는 세균이 있었죠. 특정 세균, 대장균, 녹농균, 황색 포도상구균 이 세 가지는 검출되면 안 되는 이러한 미생물이었습니다. 자, 정확히 정리해 주세요. 자, 미생물 한도 기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거 정리해 놓은 부분이니까 참고하십시오. 48번 화장품 안전성 시험 가이드라인에서 규정하고 있는 안정성 시험으로 생산된 3노트 이상의 제품을 계절별 연평균 온도 습도에서 6개월 이상 보관하면서 실시하는 안정성 시험은 무엇인가 라고 나왔는데요. 일단 안전성이 아니고 안정성 시험이라는 거 정확하게 구분을 해주셔야 되고요. 안정성 시험의 종류가 뭐뭐뭐가 있어요? 바로 장기 보존 시험, 가속 시험, 가혹 시험, 그리고 개봉 후 안정성 시험 4가지가 있는 거죠. 자, 가혹 시험을 제외하고 개봉 후 안정성 시험, 장기 보존 시험, 가속 시험은 3노트 이상의 제품을 가지고 실시를 하는 게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 가지고 문제를 풀 수는 없었고요. 여기에서 뭘 가지고 문제를 풀어야 되냐면 계절별 연평균 온도 습도에서 라는 말이 나와 있습니다. 사용할 때의 그러한 조건을 살펴보는 거기 때문에 계절별 연평균 온도, 습도에서 라는 말 때문에 이러한 안정성 시험의 종류는 뭐냐? 바로 개봉 후 안정성 시험이었습니다. 자, 여기 다시 한번 정리를 해놓았고요. 안정성 시험의 종류 정확하게 이해하시고 그 다음에 화장품 사용 시 일어날 수 있는 오염 등을 고려한 사용 기한을 설정하기 위해서 개봉 후 안정성 시험이라는 걸 실시한다. 다시 한번 명확하게 정리해 주세요. 맞춤형 화장품의 내용물 및 원료에 대한 품질 검사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로 옳은 것은 헷갈리실 텐데요. 품질 성적서라는 거인데 답은 요거는 어렵지 않게 풀 수 있는 부분은 자꾸 화장품법에 나와 있는 원문을 익숙하게 읽느냐, 많이 읽느냐 제가 계속 말씀드렸어요. 원문에 익숙해지셔야 합니다. 자, 화장품법 시행령, 화장품법 시행규칙 많이 읽어주시고요. 마찬가지로 우수 화장품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 CGMP도 원문을 많이 읽어주십시오. 그러면 쉽게 푸실 수 있는 문제입니다. 자, 그 부분 판매업자 준수사항에 나와 있는 거 요거 한번 적어 놓았습니다. 참고하십시오. 자, 50번.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서는 화장품에서 특정 미생물은 검출되어서는 안 된다 라고 요구하고 있으며 이 특정 미생물에 뭐뭐뭐뭐가 속한다 이렇게 나왔는데요. 대장균, 녹농균, 황색포도상구균 계속 말씀드렸던 거니까 더 설명 안 드릴게요. 자, 50번까지 진행을 했고요. 다음에 51번부터 다시 진행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잊지 말고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